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지구과학원 스피드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판 이동의 원동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요, 일단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하는 부분. 두 이론은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큰 그림 잡으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멘틀에 의해서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오는 판의 정의는요, 계속 지금 판 구조론 그리고 판의 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판의 구조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가 약 100km인 암석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가장 딱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암석권의 이제 각 조각조각을 우리는 판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성질 비교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륙판이 좀 두껍고 밀도가 작은 편이죠. 그리고 해양판은 좀 얇고 그리고 밀도는 큰 편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판의 운동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멘틀 대류, 유동성 있는 고체인 멘틀이 이제 느리게 천천히 대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판도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이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라든지 경사가 있는 곳에서 아니면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든지 결국은 사실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힘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요 플룸 구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 같은 경우는 이제 판 구조론에서 판의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로 설명해 주는데 판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 예를 들면 태평양 가운데 있는 이 하와이에서 왜 화산 활동이 활발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안 됐던 거예요. 판 구조론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플룸 구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에서의 플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멘틀 물질 덩어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멘틀 전체에서의 대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모습이 모식도로 본다면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플룸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플룸이 내려가는 부분, 차가운 플룸이 존재하고 또 하나 여기 상승하는 부분, 여기도 상승하는 부분.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 눈으로 익혀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륙 밑에 어떤 플룸이 존재하는지 요거 다 보셔야겠고요. 보셔야겠고요. 특히 이렇게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의 존재를 알아낸 방법은 직접 온도를 측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보다 속도가 빠르더라 또는 주변보다 속도가 느리더라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어떨 것이야 라고 알아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룸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게요. 플룸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예요. 요거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깊이로 따지자면 지표로부터 한 2,900km 깊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사실 열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점이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딱 그곳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있는 판은 움직이게 되죠. 그 과정에서 판에 화산 활동들의 흔적이 계속 남게 되면 그런 화산섬들이 일렬로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같이 화산섬들의 나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이가 지금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이가 가장 어린 곳에서 현재 이제 화산 활동이 아마도 나타날 것이고 열점은 이 부근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이 지금은 판 A 같은 경우가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런 배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도.
줄지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열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판 구조론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해구가 있네.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판 B와의 경계에서 수렴하면서 섭입하면서 나타나는 경계겠구나. 그래서 두 이론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그마라는 것은 결국, 마그마는 이제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있는 물질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마그마는 아무 데서나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그래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처음 공부할 땐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그래프 해석 뜯어서 보면요. 막상 또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직선이 아니죠. 약간 곡선 형태로 나타나서 깊이에 따라 온도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는 한 1200도 정도 그 정도의 용융점을 가지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용융점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는 안 만나죠. 안 만난다는 뜻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깊이에서 100km 깊이다. 온도 이 정도야. 지하의 온도 이 정도인데 녹는 점은 이 정도래. 그럼 안 녹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안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안 생기지만 이 두 그래프가 어떨 때 만날 수 있냐? 물론 좀 가까운 환경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쪽에서 좀 만들어질 확률이 그나마 높을 텐데 이때는 온도가 상승하던가 아니면 압력이 감소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물이 공급돼서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던가 그런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내용들이 A, B, C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각 용융 곡선의 의미도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A 근처에 있는 이 용융 곡선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고요. 여기는 지금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여기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세 가지가 있죠.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얘네들의 구분은요. SiO2, 규산염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몇 % 이상일 때 유문암질 마그마인지 이런 숫자까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요런 마그마의 종류 그리고 요런 생성 조건, 요런 것들이 만족되는 그런 생성 장소가 어디인지 그러면 어디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들 중에서는 해령이라든지 열점, 그리고 베니오프대 부근 요런 데서 일단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령하부나 열점 같은 경우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베니오프대 부근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물의 공급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륙지각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얘네들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혼합으로 인해서 중간 성질을 가지는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이다 보니까 안산암들이 여기 많이 분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 그런 곳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산암선이라는 자료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봤더니 안산암선의 분포가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구가 있는 곳의 지역과 좀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섭입대가 있는 곳 부근에서 이렇게 안산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내용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까지 공부를 하면요.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화성암이죠. 화성암. 그래서 화성암은요, 요 표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표로 정리하시고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렇게 구분을 하고 SiO2 함량이 52% 그리고 63% 얘를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암석 이름 6
함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죠. 현무암, 반려암, 안산암, 성노암, 유문암, 화강암. 근데 요 위치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많죠?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 광물을 띠는 그런 애들의 비중이 좀 적은 거거든요. 뭐 금속, 원소 이런 것들이 함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색이 좀 밝은 편입니다. 색이 좀 밝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현무암보다는 반려암이 입자 크기가 커요. 그 이유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의 경우는 화산암, 지표 밖에 또는 뭐 지표 부근에서 얕은 곳에서 빠르게 식은 아이들이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입자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로 여러분들 6개 암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우리 마그마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판이동의 원동력, 그리고 변동대사의 마그마 활동, 요렇게 딱 2페이지로 빠르게 훅 정리하면서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